안녕하세요, 현정입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많이 듣는 고민이나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책을 읽었는데 남는 게 없다. 책을 읽었는데 다 까먹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는 걸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내가 드라마틱한 성장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도코님 영상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요즘에 자기계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번 유튜버들이 꼭 책을 읽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책만 읽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책을 읽고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혹은 남는 게 있는 독서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서법을 공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약속 혹은 다짐이 있는데요. 욕심내지 말자입니다. 나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쉽게 지치고 나가 떨어지지 않게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은데요. 내가 책을 갑자기 이 독서법을 적용해서 많이 읽어야지 라고 한다면 잘 안 될 때마다 왜 안 되지? 또 안 했다 라고 자책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이 책을 제대로 한번 독서법으로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계발서입니다. 사실상 자기계발서가 가장 독서법을 이용하기 쉬운데요. 예전에 자기계발서는 누군가의 성공담들을 많이 전달해주는 용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이건 이 사람의 삶이지 라고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행동의 변화 방식들을 공유하는 책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탄의 도구들이나 그릿과 같은 책이죠. 즉, 이 책들의 목표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내 삶에 적용시킬지 고민해보고 계획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행동 변화를 알려줬다면 하나를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것. 이거는 해볼만 하다. 그러면 이 행동을 한 달 동안 해봐야지. 그리고 다 했을 때, 두 번째 행동을 또 해봐야겠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1년이 12달이라면 12개의 행동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겠죠. 1단계를 했다고 1단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위에 2단계, 3단계가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책을 많이 읽겠다라는 욕심과 비슷해요. 이 행동들을 모두 나한테 적용시켜서 빨리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안 했을 때 또 자책감,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역시 나는 이런 그릇이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성공을 해보고 작은 성취를 느끼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에서 어떤 행동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포착한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적용해보고 끝이 아니라요. 행동의 변화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결과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뭐가 변했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숫자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해봤더니 내 삶에 적용을 해봤더니 정말 사소한 것 이거라도 변했다. 이런 걸 느꼈다라는 기록물들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물들이 쌓였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들, 변화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꼭 기록으로 남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학 철학책입니다. 심리학 철학책은 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들입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질문을 던져요? 이 책을 읽고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 또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단어를 이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심리학 철학책을 읽다 보면은 늘 사용하던 단어나 익숙하던 단어들이 낯설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하나 찾아서 사전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질문으로 바꿔보는 방법으로 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심리학 책을 읽다가 갑자기 집착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단어를 찾아봤어요, 사전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질문으로 바꾼다면 나는 평소에 혹은 계속해서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려 있을까? 내가 매번 매달려 있는 것들, 내 감정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 쏠려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고 뜻을 질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내리고 그 답들을 기록한다면 나를 이해하는 탐구 일지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심리학 철학책들은 단어를 통해서 질문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요, 심리학 철학책은 처음부터 어렵고 두꺼운 책을 고르는 것보다는 쉬운 책들 펼쳐봤을 때 이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는데? 라는 책들로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단어와 맥락들에 익숙해진 다음에 점점 더 깊은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설책인데요. 소설책은 안 읽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든 장르이기도 합니다. 소설책을 고를 때요, 여러 가지 소설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먼저 권합니다. 프랑스 문학도 있고,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영국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소설책을 많이 읽어보시면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비문학을 너무 좋아해서 비문학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다 보니까 머리로 책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설은 마음으로 느끼고 적극적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주인공 이름 뭐였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소설책은 내 상상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설책을 읽을 때마다 이해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그려내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주인공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옷들을 입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배경은 이런 그림일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책을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소설책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책은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걸 느꼈다라고 꼭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설책을 읽다 보면은 헷갈려요. 이 책이 이 내용이었나? 이 책이 저 내용이었나? 그리고 기억나는 장면들이 막 섞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책은 읽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러이러한 장면,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적어 놓는다면 그 노트만 혹은 그 적어놨던 기록물을 다시 보면서 이 책이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상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소설책은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 장르에 대한 독서법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책을, 어떤 장르를 골라서 적용해 보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해야겠다라는 욕심보다는 한 가지 선택해서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마음, 욕심을 내려놓고 한 가지를 제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